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수요일 개천절 새벽입니다. 새벽 4시 40분. 박 대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일 또 장이 열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6만 원이 깨졌었죠. 충격적이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려주고 싶은 주식, 대학상에 들어가고 싶은 회사 1등,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요. 오늘 좀 편하게 찍겠습니다. 1994년에 증권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정도 삼성전자를 매매했거든요. 물론 저한테도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2, 3년 정도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약할까? 제가 보기엔요. 한 가지입니다. IT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신기술, 비전,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 아시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다음에 소니, 영화를 만들고 있죠? 워크맨 만들다가. 최근에 인텔 어떻게 됐습니까? 캘컴에서 인수소리 돌고 있습니다. IT 종목들 기술을 뒤처지고 미래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고 소니도 마찬가지고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둘 다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밑에 10% 20%대밖에 안 됩니다. HBM이나 파운드리나 2위 업체 3위 업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럼 왜 준비 안 했느냐? 삼성전자 퇴직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그게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주 크게 봤을 때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는 거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완전히 대깔꼬마니 접어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2, 3년 정도 엔화가 저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 엔화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죠. 어떤 거? AI나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습니다. 엔화는 제로금리고 달러 그동안 금리를 인상했었기 때문에 환차익이 나고 주식도 올라가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헤지펀드들이.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이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달러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도 고평가하게 나오면서 AI 반도체 주식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100이었는데 150이 돼버리고 빌린 돈이 달러 고종으로 보더라도 주식이 100에 산 게 80이 돼버렸습니다. 70 갖다 넣어야 됩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한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식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도 뭐 이런 전화 많이 했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입금해야 된다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팔겠죠. 편입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N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 뭐냐면 160엔에 1달러 바꾸는 거를 140원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최근에 삼성전자 기관 동향 보시면 매도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1300만 주, 1200만 주, 1400만 주, 1000만 주 이런 식으로 팝니다. 왜? FOMC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FOMC에서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0.5.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엔화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완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팔아야죠. 더군다나 미국은 11월에 한 번 더 0.5 내린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본은 이번엔 동결했지만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빨리 포트를 정리하는 게 남는 거죠. 마진콜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N달러 환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 일단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전략 리포트가 있습니다. 요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삼성전자 전략 리포트.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하늘에서 엔캐리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지금 환율로 친다면 360조 정도 되나요? 전체 4천조 중에서 360조가 청산 가능하다는 얘기가 났습니다. 추정 규모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엔캐리로 투자가 된 겁니다. 360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 정도 되니까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달러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냥 있어도 엔화로 돈이 몰릴 텐데 일본이 또 한 가지 악재가 생겼죠.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총리가 바뀌면서 이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반 아베노믹스 제일 원칙은 엔저입니다. 엔저로 돈을 벌었어요. 수출 관련. 일본도 우리랑 포트가 비슷합니다. 도시바나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 수출로 돈을 벌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반 아베노믹스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 금리 인상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리가 바뀌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거의 분명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엔화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엔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한 삼성전자 매물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하이닉스보다 매도 물량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은 2배 차이 나는데 한 달 동안 삼성전자 6조, 하이닉스 1조를 팔았습니다. 1조 8천억.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겠죠. 이런 악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죠. 이거 아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HBM 공급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HBM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벤더가 둘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8단을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벤더가 둘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협상한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둘이 됐기 때문에 공급가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HBM은 너도 나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엔캐리 자극하면서 주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증시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하겠다. 왜? 생산 라인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공장은 만들어 놨는데 수주가 없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이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매출이 한 10% 정도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HBM.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이것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악재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수급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AI 가속기 결함, 엔비디아 블랙엘 AI 가속기 결함이 생기면서 출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엔비디아에서 TSMC를 준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다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사익 보지 않을까.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왜? 수요 공급 때문입니다. 악재가 발생하면서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젠슨왕이 파운드리 블랙엘을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이거는 삼성을 지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엘 같은 최고급 사양 AI 칩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벤더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HBM처럼 TSMC 말고 삼성에 맡길 수 있다. 대형 호재가 나와도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 대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웨이퍼를 이렇게 여러 단으로 쌓은 겁니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8단은 됐고 10월에 삼성전자 12단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과한다면 그나마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12단짜리거든요.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여기 엔비디아라 써있죠.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뭐냐면은 AI 칩에 들어간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CPU,
GPU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HBM 그리고 AI 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AI 가속기는 AI의 머신러닝 기능,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인데 결함이 생겨서 설계, 출시가 늦어졌고 이게 블랙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드는 것 때문에 반사익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블랙엘 자체도 엔비디아에서 삼성에 맡길 수 있다. 블랙엘 관련한 호재가 2개나 나왔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수급 때문이죠. 엔캐리 자금 때문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 대표가 자료에 중요한 자료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오늘 리포트 안에 뭘 넣어놨냐면요. 헤지 펀드들 삼성전자 얼마나 비중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매수가 평균 매수가를 제가 공개해놨습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짜놨어요. 아마 이거 갖고 계시면은 삼성전자 대응하시는데 훨씬 편할 겁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결정탑니다. N달러 환율 오른쪽에 차트 주시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나마 조금 반등 기미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AI 가속기 2025년부터 삼성도 만듭니다. 반사익 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엘 삼성으로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을 네 번째 악재가 있었죠. 모건 스탠리 HBM 관련해서 공급 가행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다. 수주 물량이 없다.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HBM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있는데 어쨌든 악재만 반영되고 호재가 반영이 안 되는 이 상황 바로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물량이 많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도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느냐? 처음에 고가에 팝니다. 고가의 물량을 내놓는 거죠. 그냥 위에다가.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저고가에 팝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팝니다. 지금 어느 단계?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빠지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3단계 정도 가면 급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가면 바닥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고 호재는 반영 안 되고 악재만 반영되는 이 수급 상황. 각각의 단계, 외국인들이 이 매도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매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바뀔 때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리포트 안에 제가 그래서 헤지펀드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 삼성전자 비중과 매수가 이 2가지 자료를 담아놨습니다. 이거에 따라 박 대표가 삼성전자 전략을 짜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박 대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여기로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요 헤지 펀드들 비중, 매수가 오픈시켜놨고요. 두 번째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짜놨습니다. 대응 전략자로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상당히 중요한 리포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시간 대응방도 필요한 거죠.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박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텔레그램방, 소통방 입장하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종목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단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입장하는 방법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단타방의 입장에서 박 대표가 저 샘플처럼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입니다. 종목 발굴이 어려우시잖아요. 박 대표가 PBC로부터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AI가 종목을 발굴합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박 대표가 만든 알고리즘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했고요. 대응 전략,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알고라 보내시면 박 대표의 히든 종목입니다. 10개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리포트 히든 종목 10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대응이 어렵고 삼성전자 더군다나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박 대표가 다 전략을 짜놨습니다. 삼성 R 있었고요.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단타방. 네 번째 히든 종목. 알고라 보내시면 10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 나가죠. 엔비디아, 빅테크들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돌아오는 중입니다. 실적 대비 너무 멀리 간 거죠.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약한 모습,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한다는 거. 이게 대원칙입니다. 삼전은 어떨까요? 멀리 나가지도 못했죠. 엔캐리 때문에.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 이거에 따라 엔캐리, 엔달러 환율이 결정되면서 엔캐리가 더 가속화되느냐 멈추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3, 4분기 실적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은 그리고 HBM 12당 콜 테스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호재가 반영이 된다면은 수급이 안정돼야 호재도 반영되죠. 다시 앞서 나갈 겁니다. 이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헤지펀드의 매매 신호와 패턴 그리고 그들의 비중과 삼성전자 비중과 매수가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에서도 알려드리고요. 단타는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 AI가 발굴한 히든 종목 10개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바닥 신호로 확인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 대표가 보는 거 오늘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 전체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 13에서 25 정도 갔습니다. 러프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2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고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바닥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죠? 16입니다. 무슨 얘기죠?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닥 신호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찍었다고 바로 가진 않습니다. 횡보 기간이 필요할 거고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바닥 신호가 하나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바닥 신호는 리포트나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휴일 잘 보내시면서 박 대표 영상 꼭 보시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